안녕하세요. 기타 타브 악보에 대한 모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기타에서 음정을 짚는 법을 아신다면 악보를 읽는 방법의 절반은 배우신 겁니다. 하지만 악보를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선 음정뿐만 아니라 리듬을 악보에서 읽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자표를 봅시다. 여기 왼쪽에 분수처럼 생긴 숫자가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라고 읽습니다. 4분의 4박자란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들어가는 박자란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소리로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4분음표로만 이루어진 악보가 있습니다. 한마디에 4분음표가 4개씩 들어있고 차례대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입니다. 드럼 박자에 맞춰 연주해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예외도 있지만 여러분이 듣는 음악의 95% 이상은 스네어 드럼이 둘째, 넷째 4분음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박자를 한번 세워볼게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드럼 박자 중에 스네어를 치는 박자가 두 번째, 네 번째가 오도록 박자를 타시면 됩니다. 위 악보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똑같이 생겼지만 박자표에 그냥 C자만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커먼 타임의 약자로 가장 일반적인 박자, 즉 4분의 4박자란 뜻입니다. 당연히 연주를 해도 4분의 4박자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분음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템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악보의 제일 처음에는 템포가 적혀 있는데 여기는 4분음표는 9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1분 안에 들어가는 4분음표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아다지오, 모데라토, 알레그로와 같은 말로써 템포를 표시했지만 현대에는 좀 더 정확하게 1분에 들어가는 4분음표의 개수를 가지고 템포를 정의합니다. 여러분의 메트로놈에 표시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1분은 60초니까 60초를 90으로 나누면 이 곡에서 4분음표 한 개의 길이는 0.666666초가 되겠네요. 조금 신기한 박자표도 한번 볼까요? 4분의 5박자입니다. 한마디에 4분음표가 5개 있다는 뜻이죠. 드럼 비트에 맞춰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처음 보는 신기한 박자가 나와도 이제 다 세실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숫자가 몇 분음표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위에 있는 숫자가 한마디에 음표가 몇 개 들어가는지를 나타냅니다. 만약 8분의 7박자라면 한마디에 8분음표가 7개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사분음표는 말 그대로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4분음표 4개를 합치면 온전한 하나가 되겠죠? 그것을 오음표라고 부릅니다. 오음표를 둘로 나누면 2분음표가 됩니다. 오음표를 8로 나눈 것은 무엇이 될까요? 네, 8분음표가 됩니다. 이 악보에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음표 기둥이 없고 음표 머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오음표입니다. 오음표에다가 음표 기둥을 하나 그린 것이 2분음표입니다. 2분음표의 머리 부분을 꽉 채운 것이 4분음표입니다. 4분음표에 음표 꼬리를 하나 그려 넣은 것이 8분음표입니다. 음표 꼬리를 계속 그리는 것은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8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올 땐 이렇게 붙여서 음표 꼬리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드럼 비트에 맞춰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를 같은 길이의 음표로만 채우는 노래는 별로 없죠.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4분음표와 8분음표를 섞어서 쳐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붙임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악보의 왼쪽 두 마디의 리듬과 오른쪽 두 마디의 리듬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이 두 8분음표를 연결하는 붙임줄이라는 것이 그어져 있습니다.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는 음표는 두 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음표처럼 묶어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드럼 템포에 맞춰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붙임줄을 이용하면 마디와 마디 사이의 음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1마디와 2마디 사이에 3프렛과 5프렛을 짚는 G코드가 붙임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3, 4마디에 여기 C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셨나요? 이런 연주는 코드가 정박에 바뀌지 않고 반박 먼저 바뀐다고 해서 싱커페이션이란 말로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리듬의 절반 이상을 습득하셨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이번 순서는 16분 음표입니다. 16분 음표는 온음표를 16으로 나눈 리듬입니다. 한 마디에 16개의 음표가 들어가겠죠? 8분 음표에다가 꼬리를 하나 더 붙여서 꼬리가 2개 붙어 있는 것이 16분 음표입니다. 꼬리가 다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생겼고요. 꼬리를 다 붙이면 네 번째 마디처럼 됩니다. 당연히 8분 음표를 절반으로 나눈 길이입니다. 속도감을 느끼실 수 있게 드럼 비트에 맞춰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다시 볼게요. 16분 음표의 꼬리가 4개마다 하나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16분 음표 4개가 합쳐지면 4분 음표이기 때문에 한 박씩 이렇게 따로따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할 때는 4분 음표를 한 박으로 세면서 연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4개씩 묶여 있어야 악보가 읽기 쉽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악보에 음표 꼬리가 한 박씩 묶여져 있지 않고 이상한 방법으로 묶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악보라고 생각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읽기 어려운 악보를 자꾸 보면 리듬을 악보로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고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분음표 4개로 이루어진 한 박자를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익혀두면 결국 그것들의 조합으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16분 음표가 꽉 채워진 것 사이에 8분음표를 하나씩 껴넣은 리듬입니다. 지금까지 이 레슨을 잘 따라오셨다면 문제없이 연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럼 방금 연습한 이 리듬을 섞어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마디만 연주해 볼 건데요. 아까 배웠던 딴 따따 딴 따따 하는 리듬과 따딴 따따 딴 따 하는 두 가지 리듬을 섞여서 딴 따따따 딴 따 딴 따따따 딴 따 하는 리듬이 되었습니다. 드럼 비트에 맞춰서 연주해 볼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는 연주하기 전에 어떤 리듬이 될지 한번 읽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리듬을 입으로 읽는다면 따따딴 딴 따따 따따따 딴 따따따따 딴 딴 따따 따따따 딴 따따 이렇게 되겠네요. 붙임줄로 이어져 있는 곳은 하나의 음표처럼 연결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죠? 드럼에 맞춰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쉼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 박을 통째로 쉬는 온쉼표는 세숫대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온음표와 길이가 같습니다. 2분 음표와 길이가 같은 2분 쉼표는 모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4분 쉼표, 8분 쉼표, 16분 쉼표 이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요. 쉼표는 말 그대로 쉼표의 길이만큼 연주를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리듬은 꽉 채우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쉼표와 음표가 섞여 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쉼표가 섞여 있는 이 악보의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드럼 없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제 오른손의 피킹 순서를 잘 보세요. 이런 악보를 연주할 땐 쉼표 때 오른손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피킹을 하는 것처럼 다운으로 헛스윙을 한 다음에 업피킹을 할 때 줄에 맞춰서 소리를 냅니다. 이런 식으로 쉼표가 섞여 있을 때도 동일한 모션으로 오른손을 피킹하는 것처럼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이면 복잡하고 어려운 리듬에서도 리듬감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예를 들어서 다시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쉼표에도 헛스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제 드럼 비트에 맞춰서 악보를 연주해 볼게요.
16분 쉼표를 섞어서도 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드럼 비트에 맞춰서 연주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16분 쉼표도 마찬가지로 헛스윙을 하시면서 모션을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핵심입니다. 세네 번째에 있는 리듬은 쉼표를 제외하면 피킹 순서는 같습니다. 음의 길이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리듬감이 바뀌는지 느껴보세요. 이번에는 도돌이표가 있으니까 2번 반복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16) 분음표 2개의 길이는 8분음표와 같습니다. 16분음표 4개는 4분음표와 같습니다. 그럼 16분음표 3개의 길이는 같은 음표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점을 붙인 음표를 씁니다. 점을 붙인 음표는 원래 음표 길이의 1.5배가 됩니다. 그래서 점 4분음표는 8분음표 3개 길이가 되고요. 점 8분음표는 16분음표 3개 길이가 됩니다. 만약 점을 붙인 음표가 없다면 우리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붙임줄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첫 번째 마디에 있는 리듬이 잘 읽혀지시나요? 이런 악보는 보신 적도 없고 잘 읽히지도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점이 붙은 음표로 바꾸면 두 번째 마디와 같이 됩니다. 점 4분음표도 한번 써볼까요? 조금만 더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만 연주해 볼게요. 이렇게 오른손의 피킹 폼은 헛스윙을 넣어서 계속 일정하게 하시면 연주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의 피킹 폼은 헛스윙을 넣어서 계속 일정하게 하시면 연주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는 피킹 다운업만 제대로 따라 하셔도 자동으로 되실 거예요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에선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첫 박을 치신 다음에 오른손을 줄에 갖다 대어서 소리를 끊어주세요. 그럼 드럼에 맞춰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제 리듬 읽기의 마지막 셋 이따음입니다. 8분음표는 4분음표를 둘로 나눈 길이입니다. 그럼 4분음표를 셋으로 나눈 길이의 음표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분음표 3개를 그린 다음 숫자로 작게 3을 써서 표시합니다. 제가 악보를 연주해 볼 테니 리듬을 들어보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셋이따음은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리듬이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셋이따음에 대한 감을 익히시기 좋은 리듬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박을 볼게요. 셋이따음인데 앞에 2개가 붙임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럼 리듬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꽉 찬 리듬에서 딴따 딴따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비게 되는 이런 절뚝거리는 리듬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박의 붙임줄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요. 보통은 4분음표 하나, 8분음표 하나를 3으로 이렇게 묶은 표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셔플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악보를 연주해 볼게요. 셋 이따음은 16분음표에도 쓸 수 있습니다. 16분음표 3개가 셋 이따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8분음표 하나와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한 박을 6으로 나눈 것과 같은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16분음표 셋 이따음이 연달아서 2번 나올 경우에는 한 박을 6으로 나눈 것과 같아서 이 악보의 마지막처럼 유견음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악보를 연주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왜 타브 악보에 대한 설명인데 위에 계속 5선 악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브 악보에는 음표 기둥과 점은 표시할 수가 있지만 음표 머리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분음표와 4분음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리듬 연습을 하실 땐 5선 악보를 통해서 정확한 리듬을 익히시고 타브 악보의 숫자를 통해서 음정을 읽으세요. 그리고 악보를 구매하실 땐 이렇게 5선 악보가 같이 있거나 적어도 음표 기둥과 꼬리가 타브 악보에 표시되어 있는 악보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이곡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떤 타브 악보를 보더라도 음정과 리듬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튜닝과 카포, 곡의 구조를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망의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기타 타브 악보에 표기되는 모든 테크닉을 예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